안녕하세요. 시설 뚫어뻥입니다. 오늘은 제목부터 무겁습니다. 시설관리 불경기. 제가 시설 일을 20년 가까이 해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는 처음입니다. 20년 동안 2008년 금융위기도 겪어봤고 코로나 팬데믹도 겪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완전히 뒤틀린 적은 없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시설 꿀이다, 취업 쉽다, 월급 좋다는 말만 넘쳐나는데 현장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늘은 20년 경력자의 시선으로 본 시설관리 업계의 진짜 불경기, 그 원인과 전망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오하세요. 오늘 영상은 환상을 깨는 시간입니다. PART1 불경기의 실체. 2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 제가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앉아 있어도 이력서가 넘쳐납니다. 예전에는 사람 구하려면 업체들이 경쟁했습니다. 조건 좋게 해주고 복지 신경 쓰고 그래야 사람이 왔어요. 지금은요, 공고 하나 올리면 이력서가 수십 장씩 쌓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정작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사람 없어서 난리라는 겁니다.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노동자까지 데려와도 모자랍니다. 근데 시설은 구직자가 넘쳐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바로 불경기의 실체입니다. 일자리는 줄고 구직자는 늘고 더 심각한 건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신축 건물이 안 지어집니다. 2025년 건설 투자 전망 보셨습니까? 전년 대비 1.2에서 2.1% 감소입니다. 300조 원도 안 됩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구조적 하강 국면에 돌입한다고 했습니다. 신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 인원들이 안 빠집니다. 자리가 안 납니다. 오히려 기존 건물들은 관리비 아끼자며 3명 근무를 2명으로 줄입니다.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겁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폭증합니다. 전형적인 불경기 구조입니다. PART2 불경기의 3가지 원인. 원인 1. 베이비붐 쓰나미. 첫 번째 원인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유입입니다. 지금 시설 현장 가보세요. 60대가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은 누굽니까? 58년생 개띠를 중심으로 한 1차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 705만 명입니다. 이분들이 최근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 후에 갈 곳이 어디입니까? 택시, 면허 따야 하고 경쟁 심함, 경비, 서서 일해야 함, 미화, 더러운 일, 시설, 앉아서 월 250만 원 이상? 당연히 시설로 몰립니다. 일은 해야 되는데 박봉은 싫으시죠? 그러다 보니 시설 교대 기사가 딱입니다. 사람이기만 하면 월 250만 원 이상 주고 근무도 교대 빼고는 특별히 힘든 것도 없으니까요.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2024년부터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진입합니다. 1964년부터 1974년생까지 954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8.6%입니다. 이분들이 향후 11년에 걸쳐 은퇴합니다. 그럼 이분들도 어디로 갑니까? 또 시설로 옵니다.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 경제 성장률 연간 0.2%포인트 하락,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 경제 성장률 연간 0.4%포인트 하락? 더 심각한 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올라가는데 정년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1964년생은 정년퇴직 후 3년을 기다려야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그럼 이 3년 동안 뭐 합니까? 일해야죠. 어디서? 시설에서. 이게 바로 시설관리 업계의 60대 구직자가 폭증하는 이유입니다. 원인 2. 워라밸 세대의 등장. 두 번째 원인은 20에서 30대의 급증입니다. 코로나가 사람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옛날 젊은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빡세게 일해서 돈 벌고 커리어 쌓고 승진하고 그게 목표였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은 다릅니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고 자기 생활을 즐기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다 시설이 꿀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편의점보다 낮은 근무 강도, 높은 급여 월 250만 원 이상, 워라밸 보장, 야간에 게임도 가능, 최소한 알바라는 소리는 안 들음. 집에서 백수 생활하던 친구들한테는 천국입니다. 밤에는 컴퓨터로 게임하고 자기들 생활 패턴이랑 비슷하니 딱 좋죠. 문제는 이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근무 환경이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사람이 부족해야 업체들끼리 경쟁하면서 시설 환경이 나아집니다. 근데 젊은 층이 꾸준하게 유입되니 개선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이 조건으로도 사람 오네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직자만 늘고 처우는 제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불경기입니다. 원인 3. 신축 건물의 증발. 세 번째 원인은 신축 건물 부족입니다. 건설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건설 경기 전망. 건설 투자 전년 대비 1.2에서 2.1% 감소. 총 300조 원 하회. 공공 SOC 예산 전년 대비 2.9% 감소 28.9조 원. 하반기부터 구조적 하강 국면 진입. 건설비는 올라가는데 짓는 건물은 줄어듭니다. 신축 건물이 생겨야 기존 인원들이 빠지고 충원됩니다. 이게 시설업계의 순환 구조입니다. 근데 신축이 없으니 사람들이 안 옮깁니다. 그냥 버팁니다. 오히려 기존 건물들은 관리비 줄인답시고 3명 근무 2명으로 감축, 야간 근무 통합, 복지 축소,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런데도 사람들이 아파트는 안 간다는 겁니다. 제가 20년 봤는데 아파트는 호텔, 백화점, 병원, 대형마트, 사무실, 골프장 중에서 제일 인기 없는 호텔보다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갑질은 기본, 각종 민원 업무의 분리수거까지. 근데 급여는 제일 적음. 아파트는 전기 팀장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PART 3. 시설은 절대 꿀이 아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시설은 절대 편한 직업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시설 꿀이라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시설이 뭡니까? 일반 직장이 주중 일과 시간에 끝낼 걸 길게 야간까지 늘려서 하는 직종입니다. 남들 퇴근할 때 우리는 출근합니다. 남들 자는 시간에 우리는 일합니다. 명절에도 누군가는 나와야 합니다. 자격증 따서 소장, 과장 되면 편하지 않냐고? 20년 하면서 단언하는데 그딴 거 없습니다. 옛날에야 소장, 과장이 자기 입맛대로 시스템 구축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최저 인원만 채용합니다. 소장, 과장이 편하려고 발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사들이 추노합니다. 단톡방에서 욕먹고 뒤에서 씹히고 결국 중간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관리자도 편하지 않습니다. 취업이 쉽다는 착각? 시설은 취업이 쉽다는 말도 반만 맞습니다. 전 직장이 시설과 유관 직종일 경우에만 취업이 쉽습니다. 유관 직종이 뭡니까? 건설 현장 노가다, 기술직 설비, 전기, 소방, AS 수리 요원? 딱 봐도 시설틱하게 생긴 것들입니다. 반대로 뜬금없는 사무직, 운전직, 서비스직은요? 채용 확률 0%입니다. 시설 관련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모를까요? 그래서 시설 입문하려는 초보들이 시설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개거품 물고 발악하는 겁니다. 99%는 몇 개월 안에 추노한다. 제가 20년 보면서 확신합니다. 인터넷 보고 카더라 믿고 시설 편하고 쉽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친구들 99%가 몇 개월 안에 왕따당하고 추노합니다. 왜냐하면 야간 근무가 생각보다 힘듦, 장비 고장 나면 스트레스 엄청남,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문제, 갑질과 민원, 현실은 남들이 쉽게 내뱉은 말과 다릅니다. 시궁창이고 차갑고 힘듭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시설하지 말라고 해도 할 사람들이니까 경험해보세요. 인터넷 카더라, 바이럴 마케팅, 환상 통제에 속지 마시고요. PART 4. 앞으로의 전망. 최소 10년은 간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 판단으로는 이 불경기가 최소 10년은 갑니다. 왜냐하면 첫째, 베이비붐 세대가 진짜 쉬어야 할 때를 70세로 잡으면 말이죠. 58년생이 지금 67세입니다. 이분들이 70세 되려면 3년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2차 베이비붐 세대 954만 명이 향후 11년에 걸쳐 은퇴합니다. 둘째, 건설 경기 회복이 안 보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 전망대로 2025년 하반기부터 구조적 하강 국면입니다. 언제 회복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셋째, 2030 세대의 가치관은 안 바뀝니다. 한번 워라밸 맛본 세대가 다시 빡세게 일하는 문화로 돌아갈까요? 절대 안 갑니다. 재수 없으면 10년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대체는 없다. 그럼 외국인 노동자 쓰면 되지 않냐? 안 됩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습니다. 근데 시설이나 경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갑질하다 외국인한테 칼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건물주들, 입주민들의 갑질이 얼마나 심한데요. 언어도 안 통하는 외국인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누군가는 욕바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한국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쪽은 계속 유지됩니다. 핵심은 처우 개선 여부. 결론은 이겁니다. 시설 쪽은 계속 유지될 겁니다. 문제는 처우가 좋아지느냐 마느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처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직자는 넘쳐남, 신축은 줄어듦, 기존 건물은 인원 감축, 업체들이 처우를 개선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 최소 10년은 갈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설관리 불경기의 3가지 원인. 1. 베이비붐 세대의 쓰나미. 1차 베이비붐 705만 명 이미 유입. 2차 베이비붐 954만 명 향후 11년간 유입. 워라밸 세대의 급증. 코로나 이후 가치관 변화. 편한 일자리 선호. 제조업 건설업 기픽. 신축 건물의 증발. 건설 투자 감소 전년 대비 1.2에서 2.1%. 하반기부터 구조적 하강 국면. 일자리 순환 구조 붕괴. 그리고 현실. 시설은 절대 편한 직업이 아님. 취업이 쉬운 건 관련 경력자에게만. 인터넷 카더라는 대부분 허상. 99%는 몇 개월 안에 추노. 앞으로의 전망. 최소 10년은 이 상황 지속. 처우 개선 기대 어려움. 건설 경기 회복이 유일한 해법. 마지막 조언. 20년 가까이 시설 일을 해온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첫째, 환상을 깨십시오. 시설은 꿀이 아닙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둘째,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지금은 불경기입니다. 구직자가 넘쳐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처우는 안 좋아집니다. 셋째, 그래도 할 거면 제대로 준비하십시오. 전기기사 따십시오. 관련 경력 쌓으십시오. 최소한의 무기는 갖추고 들어오십시오. 넷째, 장기전을 각오하십시오. 이 상황이 최소 10년은 갑니다. 단기적인 생각으로 들어왔다가는 후회합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시설관리 분야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환상을 팔지 않습니다. 현실을 말할 뿐입니다.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겪은 것들,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환상을 깨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래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이상 시설 뚫어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조언? 20년 가까이 시설 일을 해온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첫째, 환상을 깨십시오. 시설은 꿀이 아닙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둘째,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지금은 불경기입니다. 구직자가 넘쳐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처우는 안 좋아집니다. 셋째, 그래도 할 거면 제대로 준비하십시오. 전기기사 따십시오. 관련 경력 쌓으십시오. 최소한의 무기는 갖추고 들어오십시오. 넷째, 장기전을 각오하십시오. 이 상황이 최소 10년은 갑니다. 단기적인 생각으로 들어왔다가는 후회합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시설관리 분야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환상을 팔지 않습니다. 현실을 말할 뿐입니다.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겪은 것들,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환상을 깨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래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이상 시설 뚫어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